중년 나이 이상 들어가면서 관절의 통증을 느꼈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초기 관절염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이 염증이 진행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걷지 않고 하다 보면 또 골다공증도 오고 뼈도 약해지고 근육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은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점점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치료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다시 건강한 무릎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서고 걷는 동작은 건강한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움직임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것은 바로 무릎 관절 덕분이죠. 무릎의 구조를 찬찬히 살펴볼까요? 먼저 뼈를 보면 앞쪽 방패 모양의 슬개골과 위쪽 허벅지 뼈인 대퇴골, 아래쪽 정강이 뼈인 경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단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은 움직임을 도와주는 여러 개의 인대와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위는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관절의 안정성과 힘을 유지시키는 측부인대는 좌우에 하나씩 있어 뼈를 고정해주고 무릎 관절 안에는 십자인대가 있어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는 C자 형태의 반월 연골판이 있어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또한 관절면은 연골로 매끄럽게 쌓여 있는데요. 이 연골에 손상이 시작되면 무릎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무릎을 보호해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데 이 질환을 무릎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노화와 함께 연골 마모가 진행되면서 말기가 되면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또 다리가 변형돼 보행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엑스레이에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느껴지면 1기, 뼈 사이에 굴곡이 나타나고 통증이 있으면 2기, 연골 마모가 심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3기이며 연골이 마모되어 뼈와 뼈가 닿을 정도면 4기입니다. 통증이 심한 4기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진선 씨의 경우 수술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무릎에 물이 찼을 때, 활액막염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서 물도 빼고 주사도 맞고 좀 쉬고, 그래서 과사용도 좀 줄이고 또 활액막염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인 치료하고 그런 거를 좀 두 가지 병행을 했으면 관절염 악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었겠죠.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아픈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반월판 파열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다든지 해서 이 체중 부하를 실어줄 때 최대한도로 체중 부하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한쪽 발을 먼저 내려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 발을 정상 다리가 괜찮으면 그쪽 발에 체중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살짝 무릎을 올려놓는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연속적으로 못 내려가고 한 발 놓고 한 발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 분들은 올라가는 건 오히려 또 좀 할 수가 있어요. 무릎 앞쪽이 좀 괜찮으면. 그런데 내려갈 때는 불편한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릎 통증은 체중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 증가되고 과체중일 때 관절염의 위험성은 여성의 경우 3.7배 더 증가합니다. 이 체중이라는 거는 결국 본인이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꼭 동반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무릎 관절염에서 체중 감소가 관절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줄어드는 거는 예를 들면 70kg 나가는 분은 7kg, 80kg 나가는 거는 8kg 이런 식으로 한 10%를 빼야만이 그게 체중 감소로서 무릎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클리닉에서 약도 쓰고 식이 조절도 들어가고 또 우리 재활의학과랑 해서 같이 그런 그 근육 운동 동반이 좀 돼야 됩니다. 체중이 이제 많은 분들은 무릎 아파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일단 걷는 것 자체가 무릎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계단이나 언덕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평지도 무릎 아파서 못 걷는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럼으로써 또 운동량도 줄어들고 하면 또 체중이 늘면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중이 부하되지 않게 근력 운동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드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 헬스장 가서 여기다 웨이트 같은 걸 싣고 이렇게 무릎을 올리거나 구부리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때는 체중이 부하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그 운동을 적절한 걸 선택하면 비만한 환자도 무릎에 통증을 적게 느끼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한 환자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로 누워서 하는 운동을 먼저 실시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힘 빼고 편하게 되세요.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게끔 조금만 스톱.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그렇죠. 괜찮아요? 허리 안 아프시죠? 먼저 엎드려 다리 들기.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동작인데요. 무릎이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살짝 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번 다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운동 역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반듯하게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를 너무 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무릎 주위에는 여러 근육이 있어 체중을 지탱해주고 또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는 먼저 허벅지 앞과 뒤에 대퇴사두근과 슬괴근, 엉덩이 부분에 둔근, 그리고 무릎 아래에 비복근 등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 있어야 걷고 서고 뛰거나 움직일 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거나 뒤로 꺾이고 또 무릎이 흔들리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둔근이라 불리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며 힘의 원천이자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 재활의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그 다음은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전문가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바르게 누운 후 다리를 바닥에서 10cm 정도 살짝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가 일자가 되도록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줘야 합니다. 무릎 통증 환자를 볼 적에 진찰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촉진입니다. 이 슬개 대퇴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 슬개골을 누르면 슬개골이 대퇴골하고 사이가 마모가 되어 있는 분들은 누르면 거기가 아프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힘줄이 있습니다. 이 슬개건을 또 염증 있는 분들은 거기 누르면 힘줄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 사두고근이 슬개골에 부착하는 부위, 이 근육 이쪽도 여기도 눌러도 거길 또 아파하고, 그 다음에 내측 관절염 있는 분들은 또 내측 구획 관절면을 누르면 또 아파하고, 외측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심한 염증이 있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촉진으로도 먼저 구별이 됩니다. 김길복 씨는 촉진을 했을 때 왼쪽 무릎 관절 안쪽에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영상 검사에서 보면 무릎 관절 안쪽에 붉은색으로 염증이 나타납니다. 오래 서 계십니다. 운동하는 거는 또 아니고요. 계속 오래 서 있으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최소한 1시간 안 넘기면 잠깐 5분, 10분이라도 잠깐 앉아서 무릎의 관절 운동을 좀 해주고 하는 거를 교육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분이 서 있어서 그랬지 최근에는 또 운동을 잘 못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릎 주위에 있는 근력 강화,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도 강화시켜주면은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김길복 씨는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복 씨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 다리로 서서 뒤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편의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발을 나란히 맞춘 후 한 발을 반보 뒤로 놓고 앞무릎을 살짝 구부려 종아리가 당기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한 번에 15초씩 5번을 수시로 하면 좋습니다. 서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까치발 들기를 해주면 발목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최근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무릎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무릎 관절증 환자는 매년 평균 3%씩 증가했고 5년간 총 진료 인원은 3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97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30대까지는 남성이 많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았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역시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악화되는 것을 막을 텐데요. 그래서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조기 발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무릎 관절에 대한 검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제일 간단하게는 방사선 사진, 일반 엑스선 사진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일반 방사선 사진을 먼저 한번 촬영하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라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관절염이 있다라는 것은 꼭 관절 간격이 내려앉지 않더라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사진상에서 골극이 나타난다. 그거는 벌써 관절염이 시작된 거거든요. 무리해서 등산을 가서 오늘 몇 시간을 걷다 보니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잘 갔는데 내려올 때부터 불편하다가 저녁 때 집에 왔더니 막 쑤신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과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월판도 파열될 수 있고 연골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통증을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무릎을 사용하는 게 운동을 하던 일상생활을 하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저열량 식사 중에서 그런 균형을 잡는 식사가 필요하고 본인이 음식으로서 양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걷는 거나 자전거나 또는 근력을 통해 운동을 통해서 약간의 활동량을 늘리셔야 되는 상태고요. 자, 이제 무릎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자세와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첫째, 쪼그려 앉기. 무릎 관절을 해치는 제일 나쁜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3배에서 8배의 체중이 쏠립니다. 만일 쪼그려 앉았다면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무릎 꿇기. 무릎 내부의 압력을 높이고 관절 주변의 인대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자주 무릎을 꿇으면 무릎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양반다리 앉기.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굽혀지면서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고관절이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O자형 다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무릎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필수 운동을 배워볼까요?
먼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수평으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익숙해지면 밴드로 묶어주고 10초씩 5번 수시로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둔근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누워서 10초 동안 엉덩이를 들어주는데요. 이때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익숙해지면 무릎을 밴드로 묶어 2단계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퇴사두근 강화 스쿼트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력이 약한 사람을 위한 스쿼트 자세인데요.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한 번에 10개씩 수시로 해줍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허벅지 힘으로 일어서는 연습을 합니다. 앉을 때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합니다. 일단은 관절 운동 범위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릎이 최소한 다 펴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 펴지면 무릎이 구부러져서 걷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중이 많이 받기 때문에요. 무릎이 충분히 다 펴지는 게 좋고요. 물론 구부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안 펴지면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릎이 잘 펴지는지 그리고 구부려지는 것도 가능한 많이 구부려지는지 그런 관절 운동 범위에 초점을 둬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릎 주위에 있는 대퇴사두근 뒤에 있는 슬개근 그거를 좀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